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처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각보다 그냥 듣고 나면은 뭐 별거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항상 좀 늘상 그런 부분들 있잖아.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원래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고, 그리고 뭔가 증명 같은 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다거나 보완이 안 돼 있으면 개념적으로 나중에도 막 문제 풀고 나서도 내가 한 게 맞나? 약간 이렇게 의심이 항상 들 수밖에 없는 원래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도 있긴 있어. 그래서 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원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이거는 a고 알파니까 차이 있지. 그리고 똑같은 극한이야. x가 a로 갈 때 gx에 대한 극한을 취했더니 얘가 베타라는 값으로 둘 다 수렴하더라. 극한 값을 갖더라. 이거 1대, 이거 2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간단하게 말로 표현을 하잖아. 야, 서로 다른 함수이긴 한데 같은 극한을 취했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럼 얘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 다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1번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 얘도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첫 번째, 거기 1번은 일단 잠깐 빼고 2번부터 얘기할게.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fx하고 gx 있잖아. 이거 fx하고 gx를 한번 이렇게 더한 상태에서 이거 극한 취하면 이것도 가능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중간 가정을 하나 했을까? 한마디로 이 극한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면 이거 약간 분배하고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극한이 따로따로 취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x가 a로 갈 때 이 fx하고 그다음 x가 a로 갈 때 그때 이 gx를 따로따로 취하고, 근데 얘가 알파고 베타잖아 각각. 얘가 알파 베타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겠네. 이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제 극한의 성질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면. 근데 이 말은 극한값이 그럼 존재 안 하는 애면 얘는 어떻게 써?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명제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야, P면 Q다라는 명제를 썼어. 근데 이게 참이야. 근데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어. 너네 이것도 고등하에서 옛날에 했던 내용이지. 이게 참이야. 근데 그럼 이건 항상 거짓이냐? 말을 말자. 안 할게. 우리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명제에서 조심할 거는 항상 어떤 하나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이거를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이건 거짓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항상 재판정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 그 정리라는 것에 이제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얘가 항상 극한값을 이렇게 각각이 갖는다면 이건 일단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극한값을 갖지 않는 애들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분리하는 행동이 있지.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극한값끼리 막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제 그때 상황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극한을 다 따로따로 취해서 우리가 이 극한을 따로 계산해도 된다. 심지어 이거를 빼기로 계산한다면 뭐 이것도 빼기 해도 되고, 그러면 결과도 빼기로 결정이 된다. 여기 1번에 앞에 상수배가 되어 있다. 자, fx가 있는데 나 여기다가 어떤 k배만큼을 할 거야. 근데 거기다가 극한을 취했다면 그럼 얘는 그냥 이 k배 앞에다가 빼놓고 해도 돼. 그러면 아까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 애였었잖아. 그럼 얘는 결국에는 극한값 k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곱하는 거, 분리하는 작업은 안 쓸게. 3번.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하고 gx를 곱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따로따로 f에다가 극한 취하고 g에다가 극한 취하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하는 애였어. 그럼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나누는 것도 성립하긴 해. 근데 조심할 거 하나는 있어. 항상 나눌 때는 뭔가 찜찜한 거를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부모 분자에다 따로따로 극한 취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 베타로 수렴. 그럼 얘는 알파 나누기 베타로 수렴해. 단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거 있잖아. 야, 이 나눠지는 이 베타라는 애가 혹시라도 0이면 당연히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애는 아니야.
왜냐면 0으로 나눠주면 안 되잖아. 맞냐? 맞냐고! 대답들 해. 좀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그냥 하나만 얘기해보자. 자, 리미트 x가 3에 가까워질 때 그냥 여기다 하나 써보자. x 더하기 fx. 자, 여기다 fx 극한을 취할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다 극한 취하면 8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지. 자, 이번에 자, gx 그냥 간단하게 x 빼기 3이라고 하자. 그러면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gx 극한을 구하면 이거는 0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더한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든 뺀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든 곱한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든 그냥 여기 극한값 나온 것들 있잖아. 이 두 개로 그때그때마다 더하고 빼고 곱해도 다 상관없다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야 그러면 x가 3에 가까워질 때 이 fx를 gx로 나눈 거 이거에 대한 극한을 취해줘. 실제 얘 나누기 얘. 그럼 x 더하기 5, 그 다음에 x 빼기 3. 근데 이거 극한 취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분모가 일단 0으로 가까워지네. 근데 분자는 상수 8. 0분의 8이네. 근데 심지어 이 0분의 8 할 때 이 0이라는 애가 지금 극한값인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 왜냐면 이게 좌극한인지 우극한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0분의 8 이거 극한값의 측면으로 보면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애야. 이게 플러스 0이어도 양의 무한대고 마이너스 0이어도 음의 무한대 나오고 무한대 나온 거는 극한값이 아니라고 했었잖아. 극한값 존재 안 하는 애야. 왜냐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한 애가 0인데 그것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극한의 성질에서 첫 번째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실제 이거에 관련된 거 문제 중에 하나를 그냥 간단한 거 소개를 하자면 거기 나와 있는 책에서의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다 원래 그 내용이야.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거기 뒤에 페이지 필수예제 3번이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자, x분의 fx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있다. 는 0이다. 성립한다.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2배의 fx 그 다음 빼기 3 그 다음 5배, 마이너스 5배의 fx 더하기 1이다. 자, 다음 극한을 구해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야, 처음에 이야기에는. 자, 일단 첫 번째. 극한의 성질에 따르면 이거 있잖아. 얘. 일단 먼저 이 작업부터 한번 해볼까? 이 극한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을까?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2. 이게 0이래. 근데 참고로 순서대로 한번 판단해보자. 여기 2라는 상수함수 있잖아. 얘는 x가 아무리 무한대로 커진다고 해도 얘는 일정한 값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함수잖아. 이거는 극한을 취하나 안 취하나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2라는 그냥 값으로 결정이 되는 애다. 그러면 얘는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결론. 그러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fx 이것은 마이너스 2다. 일단 이렇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가겠지.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의문점. 아니 이거 리미트 극한 이렇게 여기다 따로따로 취해서 하는 거 아까 분명히 조건이 뭐였냐면 각각의 극한값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다고 했었던 행동이었었잖아요. 근데 얘가 극한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했느냐. 일단 이유를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우변이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어. 한마디로 극한값을 지금 갖고 있는 경우라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방정식 느낌처럼 해서 야 3에다가 2를 더하면은 뭐가 나와? 약간 이런 느낌하고 근데 뭐에다가 2를 더했더니 얘가 5가 나왔어. 그럼 어차피 이거랑 해석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좀 순서는 달라도 해석은 결국엔 똑같이 되잖아. 약간 느낌이 뭐냐면 얘가 극한값을 일단 갖고 있는 애고 이것도 지금 극한값이 정해져 있는 애잖아. 그럼 당연히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얘도 극한값이 정해져야 되는 애라고. 그러니까 방정식의 느낌처럼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이거 이항하면 이것도 어차피 일정한 상수로 정해져야 되니까 라는 느낌으로 좀 봐줄 수가 있는 애야. 그래서 지금 이 식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하나 정보 얻고서 이걸로 이제 이 문제를 답을 낼 거야. 근데
이거 답 내는 데 있어서 기술이 뭐냐면 일단 바로 모양을 만들어준다. 모양 맞추기. 모양 만들기라고 할까? 이 행동 이제 생각보다 우리 앞으로 뒤에서도 많이 하게 될 거야. 오늘은 아니어도.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면 야 여기 fx를 x로 나눈 게 있으면 무조건 이 극한 취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그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뭘 할 거냐? 바로 분모 분자에다가 x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 식을 똑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모 분자 나누기 x 한번 써볼게. 어떻게 바뀌는지. 자, 요거 x로 나눠.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5 fx 그리고 1을 x로 나눠서 x분의 1. 그 다음 이거 x로 나누면 x분의 2배의 fx 이거 x로 나눠서 x분의 3. 분리작업 하나.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극한의 성질 그대로 이용할 거야. 자, 이거 극한을 따로따로. 자, 이게 나눠져 있잖아. 이거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극한 따로따로 취할 거고 심지어 여기다가도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거에다가 다 하나하나 극한 따로따로 취하잖아. 한번 써볼게. 주어진 식이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마이너스 5 배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x분의 1 하나 나누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2배의 fx 그 다음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의 x분의 3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 근데 실전에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안 풀어. 이거 안 써, 당연히. 왜냐면 이 정도만 해도 어차피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바로 눈으로 보고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5 상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거 2. 이거 앞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 이거 지울까? 이것도 여기 앞에다 2배 이렇게 뽑아내도 되는 애들이지. 그랬더니 보이는 게 바로 뭐냐. x분의 fx에 대한 극한, 요거에 대한 이 극한을 취한 거, 이거 마이너스 2라며.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얘는 10. 얘도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거 무한대 극한 취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나오잖아. 무한대분의 상수 무조건 이거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던 애지. 이거 0으로 수렴하는 애야. 얘도 무한대 극한 취하면 무한대분의 숫자 나왔어. 0으로 수렴하는 애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거기 위에 있는 문제 있지. 2번 문제. 그것도 하나만 더불어서 같이 좀 하도록 할 거야. 2번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자, 이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거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 빼기 a가 2다 라는 걸 만족할 때, 자, 다음 중 x가 0으로 갈 때 2배의 fx 빼기 1 4배의 fx 더하기 1이다. 자, 다음 극한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야. 자, 참고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풀 때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첫 번째, 여기는 극한이 x가 a에 가까워질 때야, 여기는 x가 0에 가까워질 때야. 차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안에도 여기는 x 빼기 a가 fx에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냥 여기는 fx 그대로야. 좀 식의 차이가 이렇게 보일 때 우리가 요 조건을 가지고 요 문제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하는 행동이 뭐냐면 치환할 거야. 치환. 여기서 치환할 대상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복잡한 모양 있잖아. 참고로 여기가 지금 이것처럼 하나의 단순한 문자이면은 간편하게 우리가 극한을 좀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치환하는 대상 x 빼기 a 있지. 얘를 바로 t라 두면 이걸로 시작을 하자. 참고로 x 빼기 a를 t라고 두면 그럼 여기서 x는 이거 a 이쪽으로 이항하면 t 더하기 a다 라는 걸로 바꿔치기가 되잖아. 그럼 이걸로 다 바꿔서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주어진 식이 바뀌는 모양이, 자, 리미트, 자, x 대신에 t 더하기 a로 바꾸면 t 더하기 a가 a로 갈 때, 그리고 f의
이거 x 빼기 a는 최초의 t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냥 t 이것이 2다 이렇게 식이 바뀌겠지. 치환을 해서 정리를 했어. 그러니까 x라는 문자만 그냥 전부 다 t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약간 요 화살표 있잖아. 이거 x가 뭐 어디로 가까워질 때 이거는 약간 등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좋아. 그러니까 t 더하기 a가 a로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러면 양변에다가 a를 똑같이 없애버리잖아. 그럼 이거 없애고 이거 a 빼서 없애버리면 그럼 t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표현하고 어차피 일치하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어진 식 한 단계 더 정리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t 이 값은 2다 라고 둘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사실 문자만 t로 바꿨다 뿐이지 일단 t로 바꿨다 뿐이지 이거 어차피 정리하게 되면 이거 그냥 다시 x로 바꿔서 정리하잖아. 요거 그냥 x가 0으로 갈 때 fx는 0, 2로 수렴한다 라고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야. 같은 문자, 동시에 같은 문자로 다시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 바로 볼까? 저기 보이는 형태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fx가 2인데 얘도 fx 극한 똑같은 극한이 취해져 있잖아. 그럼 이제 저 극한 취한 것들 다 분배해서 정리하면 2라는 값으로 그대로 대입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거 극한 취하면 얘 2로 수렴하는 애야. 그럼 2, 4, 8 더하기 1에서 분자는 9로 극한값이 정해지게 되고 이거 극한 취하면 분모에 있는 fx도 2로 수렴하는 애니까 2는 4 빼기 1에서 얘는 3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최종 극한은 3이다. 될 수가 있겠다. 자, 4번 문제를 푸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야. 4번은 일단 오늘은 좀 안 할 예정. 4번 문제 있지? 거기 있는 건 빼도 좋아. 자, 근데 함수의 극한과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그 앞에 걔는 48쪽 있지? 48쪽 그걸로 들어갈게. 거기서 마지막 거기 2번에 대한 함수의 극한과 부등식이라는 성질이 있지? 거기 있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진짜 간단하게라도 우리 시험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2번 빠르게 얘기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과 부등식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를 그냥 별명을 좀 얘기하면 샌드위치 정리? 라고도 얘기를 해. 샌드위치가 뭐야? 빵 사이에 뭐냐?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속이라고 그래, 내용물이라고 하자. 내용물과 내용물을 빵 두 개로 이렇게 압축하잖아. 약간 그 느낌을 보통 보이는 정리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보통 불러. 자, 현재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 사전에 좀 내용을 얘기를 하면 참고로 자, fx와 gx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고 얘가 어떤 이제 특정 극한을 취했을 때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그걸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 리미트 극한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와 이것이 알파이고 극한을 취했더니 gx라는 어떤 함수의 극한이 베타인데 이고 fx보다 gx가 더 크다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fx보다 gx가 크다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가 이렇게 있으면 gx는 항상 그것보다 위쪽에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극한값도 당연히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는 베타가 더 크겠지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부등식에서 이제 극한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참고로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봐. fx보다 gx가 더 크다. 그럼 gx가 더 위에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떤 특정 부분에서의 극한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극한값이 둘 다 존재한다면 당연히 f보다 g가 더 크니까 이 베타가 크다라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잖아. 참고로 근데 여기서 성립하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다 일반적으로 이쪽에 등호까지 붙여줘. 뭐 여기다가도 등호를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등호 붙는 건 무조건 성립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등호가 붙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까?
fx가 만약에 그래프를 조금 더 한번 좀 예시를 들어서 그려보도록 하자. 뭘 그릴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차함수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이다. 이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잡을 거야. 근데 fx를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0,0 있지? 이거 뚫어 놓을게. 그리고 정작 함수값은 여기 0,1을 지난다고 한번 해볼까? 이런 함수가 fx였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gx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의를 해볼 거야. 노란색으로 쓸게. 자, y는 gx. 자, 여기서의 gx는 그냥 편의상 2x제곱이라고 쓸게. 만약에 그냥 2차 함수인 2x제곱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프가 당연히 이 흰색보다는 더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x가 0일 때 있지. 그러니까 fx는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fx는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x제곱이고 x가 0일 때는 0,1을 지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 이게 흰색 식이야. 그 다음에 gx. 자, gx는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2x제곱을 그리면 되고 x가 0일 때는 함수값 3을 갖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해서 내가 여기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얼마를 대입하든 같은 값 대입하잖아. 그럼 이거 f보다는 g가 무조건 큰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x에다가 0 아닌 값을 대입해. 그럼 얘는 x를 제곱한 걸로 끝났는데 얘는 제곱하고 2배까지 하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무조건 큰 값이 나오겠지. 또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얘는 1인데 얘는 3이니까 gx 쪽이 무조건 더 큰 값이 나오잖아. 이 가정을 지금 만족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둘 상태에다가 야, 그러면 fx 있잖아. 거기다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 취해보고 gx도 한번 똑같은 극한 한번 취해볼래? 근데 fx에 0일 때의 극한을 비교해보잖아? 그러면 좌극한 구하나 우극한 구하나 둘 다 지금 0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극한값 0. 그럼 gx는 노란색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취해보면 이것도 0이야. 둘이 극한값이 똑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물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내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항상 베타가 더 크다가 성립할 거야 어차피. 근데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같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자르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fx보다는 gx가 더 위에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더 커. 근데 얘들아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하자. 내가 그러면 fx하고 gx를 이렇게 쓰고 나서 무조건 fx보다 gx가 크다가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지금 극한값의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아질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이 같다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근데 당연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0이 지금 같은 결과를 보이니까. 근데 여기는 0과 여기는 0이 진짜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fx가 극한값이 0이 됐다라는 거는 질문이야. 이거는 fx가 진짜로 0을 갖는다는 얘기니? 집중. fx가 진짜로 0이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진짜로 fx가 0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지금 가까워지는 대상값을 약속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fx에 대한 x가 0일 때의 극한이 0이 됐다라고 해서 이 값이 실제로 0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보면은 여기 위에서 얘가 0이 되려면 이건 x가 0이어야 되는데 x는 0이 정의가 안 돼 있잖아 지금. 이거는 현재 여기서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 값이 진짜로 0이 되는 값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쓰는 값은 얘가 가까워지는 값을 쓰는 거지 지금 현재 이 값이 진짜로 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값과 이 값은 당연히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로서 표현을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같다라고 둘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 뭐냐면은 이게 그 내가 아까 4번을 오늘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하고도 내용이 살짝 좀 연관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함수 하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y는 x분의 2라는 애를 또 하나를 그릴게.
y는 x분의 2는 참고로 여기 얘보다 더 위에서 이렇게 가는 애다. 근데 여기다가 리미트 극한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1을 보잖아.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y값은 점점 어디를 향해서 다가가냐면 이 x축에 거의 가까워지니까 이거 극한값 0이야. 아까 거랑 근데 사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1을 비교하잖아. x분의 2. 그럼 이것도 여기 분자가 2배가 되긴 했으나 어쨌든 얘도 극한 취하면은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여기 사실 어디 뒤에 부분을 어디를 이렇게 잘라서 보든 간에 이 흰색보다는 노란색이 항상 더 위에 있다. 그 말은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크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극한을 취했을 때 그럼 여기는 0과 여기는 0. 물론 이 둘이 진짜로 0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질문해보자. 여기는 이 얘가 가까워지는 0과 여기는 가까워지는 0. 둘의 대소관계 비교 가능하니? 어느 게 크다가 되니? 비교가 돼?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보다 얘가 항상 무조건 더 큰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x가 0보다 클 때 여기는 0과 여기는 0은 비교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두 개는 같은 값에 수렴을 했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이 극한값으로 나온 것은 무조건 그냥 이 앞에가 뭐든 간에 그냥 이 크기 자체로만 비교를 하면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지, 얘가 실제로는 더 밑으로 더 빠르게 좀 0에 가까워지는 애고 얘는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0이 더 큰 0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참고로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 그 4번 유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 일단은 요거는 한 요 정도로 좀 정리해보고 이따 내가 사례 하나 정도를 좀 들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좀 간단한 얘기 하나만. 자, 그 전에 이제 샌드위치 정리 이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샌드위치 정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fx하고 gx하고 hx 세 개의 함수가 대상이 있을 때, 자, 대소관계야. fx가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gx가 더 위에 있고 hx가 더 위에 있는 애야. f, g, h. 더 크다. 그런데 여기서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 내가 fx에 대해서 극한을 취했어. 어떤 극한을 취했더니 얘가 편의상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쳐보자. 제일 작은 거에 대한 극한을 취했더니 베타야. 근데 여기 제일 큰 거 있지? hx에 대한 극한을 취했더니 얘도 베타야. 이거 이면 이게 이제 여기서의 가정이야. 이게 뭐냐면 가장 큰 함수가 있고 가장 작은 함수, 즉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있고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극한을 취했는데 특정 극한에 대해서 얘네들이 같은 결과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함수 있잖아, gx. 이거에 대한 극한도 정해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야. 근데 그 정해지는 값도 역시 당연히 베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hx가 제일 크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fx가 제일 밑에 있어. 이게 h고 이게 f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떤 특정을 극한을 구했더니 얘네 둘이 같은 값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x가 a일 때 같은 값을 향해서 지금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h하고 f 사이에 있는 대소관계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gx는, 그럼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gx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어차피 대소관계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럼 얘는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얘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같이. 그러면 이거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에 대한 극한이 같은 값으로 통일이 되면 그럼 얘도 그 사이에서 끼어서 그냥 그 값을 같이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올려서 같이 압축을 시키니까 이 안에 있는 애는 같은 값으로 그냥 통과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거기에는 예제는 포함이 되어 있진 않은데 문제로서 나중에 풀 때 샌드위치 정리는 약간 티가 나. 왜냐면은 항상 무엇과 무엇, 그러니까 함수 3개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 얘기하는 것들이 문제의 특징이기는 해. 그래서 문제에서 나중에 적용시키는 거는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숙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테스트할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잠깐만.